첫 번째 주제 발표는 박상욱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과학사회과학철학협동과정의 박상욱입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발제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차기 정부 바이오 거버넌스의 고려점과 대안들이라는 주제로 짧게 발제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이 내용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제가 발제자의 입장에서 간략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바이오 거버넌스를 논하기에 앞서서 바이오 산업과 바이오 경제 생태계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이오 산업은 기초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거는 뭐 제 주장이 아니고 저희 과학기술혁신정책학계의 여러 선행 연구에서 기초 과학과 상용화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작다. 그러니까 랩에서 팹까지의 거리가 짧은 그러한 특징이 바이오 과학 기술과 바이오 산업입니다. 다만 랩에서 나온 특허가 바로 상용화될 수 있지만 그 단계는 상당히 수직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후보 물질 또는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의 경우에 실제 신약으로 상용화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고 특히 마지막 단계에 글로벌 제약사의 개입이 중요한데 아직 우리에게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바로 그러한 상위에 같이 사실 부분은 아직 우리에게 역량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또 바이오 경제 생태계 특징을 보시면 산학연 비롯해서 병원까지 아주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기업들도 보면 공공연구소발 스타트업, 대학발 스타트업부터 해서 대기업까지 삼성이나 LG나 SK 같은 대기업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한 시약업체, 장비, 키트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한 배후 산업 부문들도 화학이나 기존의 농업 또 종자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ICT나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배경 산업을 가지고 있는 게 바이오 산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거버넌스는 어때야 할까요? 바이오 거버넌스는 바로 이러한 어떤 일관 체계, 그러니까 기초 과학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체계가 중요하겠고 현재로서는 연구 개발 단계와 사업화 단계별로 조각조각 나눠진 다부처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또한 바이오 부분은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생명윤리법을 비롯한 윤리적인 규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주 여러 부처의 규제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규제를 개혁하려고 했을 때도 담당 부처가 책임지는 부처가 부재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은 아무래도 이 범부처 연계성, 종합조정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산업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현재 바이오 산업은 추격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ICT 분야,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이런 분야들은 세계 선도권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바이오는 안타깝게도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수준에서는 탈추격기에 접어들었지만 바이오 산업 부문에서는 여전히 추격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탈추격기의 추격 산업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주장하는 워딩이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서 산업 부문 혁신 시스템, 섹터럴 이노베이션 시스템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형성되는 현상이 관찰이 됩니다. 여러 주체들이 구비가 되고 또 역량이 축적이 되고 또 그들 사이에 협력 네트워크 또 바이오 산업만을 위한 제도 또 인식론적 기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사실상 개발도상국 출신으로서 유일하게 바이오 산업을 갖추어가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 외에 현재 바이오 산업 선진국들을 보시면 다 기초과학부터 시작한 100년 이상 된 선진국들인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들 추격국가 출신으로서 바이오 산업을 가진 나라는 없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 산업을 갖춰 나가는 것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러 혁신 주체들 사이에 밀접한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의 관리를 담당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조망해본 데이터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94년도 이전에는, 그러니까 기본계획 시작 전이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연구를 제대로 하는 곳은 많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생명과학 육성 기본계획이 1차, 2차, 3차에 거치는 동안에 R&D부터 시작을 했고요. 발전기에 이르면 이제 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2017년 이후를 지금 최근이죠. 최근을 보면은 대학에서의 바이오 R&D가 꽤 활성화되었고요. 특히 기업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민간 산업 부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사이에 네트워크, 또 제도적 기반, 또 특히 바이오 창업 기업에 대한 어떤 금융이라든지 투자 측면에서 상당히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추격 국가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거시정책 환경은 먼저 기술 주권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백신 주권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죠. 바이오와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스스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없고, 치료제 또한 스스로 개발할 역량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올 봄에 백신을 구하러 사방팔방 뛰어다닐 때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이게 바로 바이오 기술 주권입니다. 우리가 바이오 거버넌스를 이번에 제대로 정비를 하고 더욱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서 바이오 분야의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 기술은 고령화 사회,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미래 사회에서 핵심 기술이 될 것이고요. 또 정보통신 기술과 접목된 다양한 서비스로서 친환경 신산업으로서의 잠재력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 분야의 육성을 위해서 최근에 저희 과학기술혁신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임무지향형 혁신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특정한 어떤 일을 해나가면 바이오 산업을 더욱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대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정책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공계 인재 양성 기능, 바이오, 또 우주 등 몇 가지 정책 영역에서 거버넌스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바이오 연구자분들, 그리고 또 본 포럼에 참여하시는 바이오 경제 전문가분들께서는 바이오만을 위한 강력한 정부 부처라던가 바이오만을 위한 대통령실의 어떤 바이오 수석,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바이오도 전체 과학기술 혁신,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른 과학기술 혁신 분야 거버넌스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따라서 함께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과 또 거시적인 정책 환경 변화를 보자면 대략 몇 가지 정도의 상징 부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각 정권별로 상징 부처가 있었죠. 다음 정부의 상징 부처로는 먼저 기후에너지부, 안전보건부, 국가디지털위원회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차관실과 환경부를 합쳐서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산업부의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안전보건부는 안전기능과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보건 파트가 합쳐진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상당히 수요가 있는 그러한 부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보건과 복지가 분리가 될 경우에는 바이오 R&D를 안전보건부의 보건 파트로
일원화하자는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가디지털위원회가 또 준비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과기정통부 2차 관실이 디지털위원회로 옮겨가게 된다면 과기부의 1차 관실과 혁신본부가 또 어떻게 다른 어떤 정책 부분과 파트너십을 맺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려점들과 다음 정부의 여러 선택지들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대략 범부처 추진 체계와 연구개발 지원 체계로 나눠서 대안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부처를 직접적으로 제가 언급하지 않는 점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현재의 부처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범부처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안은 바이오경제위원회인데요. 이번 정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같은 강력한 위원회입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법령 근거가 없는 국무회의 규정으로만 정의가 되어 있는 근거가 있는 위원회이지만 굉장히 강력하고요. 사무국에 파견된 공무원도 많은 강력한 추진 기구입니다. 바이오경제위원회를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벤치마킹하여 바이오 경제를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자문위원회이자 거의 준부처의 성격을 갖는 행정위원회로서 자리매김한다면 범부처 조정체계와 강력한 바이오 산업 육성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과기정통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등 또 뭐 농림수산부도 있고요, 해양수산부도 있고요. 농림부나 해수부도 있고 그래서 생명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 바이오 비서관을 두는 것은 저는 정말 강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석실에 해당하는 레벨보다는 예를 들어 과학기술혁신수석실을 신설하고 그 수석실 내에 바이오 비서관을 두는 것은 어떤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개발 지원 체계로는 현재 한국연구재단과 또 뭐 산기평, 또 보건산업진흥원 이렇게 좀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해볼 수 있는 일로는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와 국책본부에 흩어져 있는 바이오 관련 그 어떤 지원단들을 모아서 바이오 본부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 본부를 만든다면 향후에 더 발전됨에 따라서는 한국형 NIH를 만드는 초석으로도 예비 준비 단계로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NIH는 미국의 독특한 문화와 그 경로 의존성이 있는 조직 기관 체계입니다. NIH는 원래 연구소로 시작을 했고 인트라뮤랄 리서치를 주로 했지만 익스트라뮤랄 리서치 비중이 늘어나면서 펀딩 에이전시를 겸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는 아직 그런 모델의 기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재단 내에 바이오 본부를 설치하게 된다면 향후 그 본부를 스핀오프해서 한국형 NIH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런 경우에는 여러 부처 그러니까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등 다부처의 R&D 사업을 하나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부처 수준의 조직 개편을 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욱 교수님 감사합니다.